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엑셀을 읽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앞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하느라고 정작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사전에 어떠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던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이제 MSIPL을 통해서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IP 강의도 하고 파이썬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AI나 뭐 챗GPT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지속적으로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업무 자동화를 찾으셔서 그냥 그거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RP라는 과정으로 업무 자동화를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라이브러리는 엑셀로 그냥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문법이라는 게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사용하는 그냥 툴을 사용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툴 자체를 사용하는 거고 툴에서 이제 엑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IPA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잠깐 이제 두고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작업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작업창 안에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2024년 1월 23일 기준으로 이 상태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추가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좀 참고차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이제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정식으로 릴리즈를 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 기업, 어떠한 특정 기업의 베타 테스트를 위해서의 뭐 글로벌 몇몇 기업을 소싱을 했겠죠. 이게 타겟팅을 해서 어느 뭐 기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러한 이제 코파일럿의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지만 정식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완전하게 이제 정식 릴리스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코파일럿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도 언젠가는 이게 구형이 되고 코파일럿이라는 게 나오면서 코파일럿이 이제 부조종사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AI의 시대가 활짝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자들 입장에서의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게끔 나온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뭐 AI 그리고 AI에서 AI가 가장 컸죠. 큰 범위였죠. 그 큰 범위 안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정형화된 패턴을 가져와서 그거를 인공지능화 시켜가지고 어떠한 뭐 MLOps나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제조 생산에서의 어떠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어떠한 이제 뭐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이제 뭐 세그멘틱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레이어들을 여러 개 나눠서 그거를 조금 더 강화 학습하고 조금 더 딥러닝을 시키는 부분에서 딥러닝 학습이 나왔고 딥러닝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챗GPT와 같은 우리가 인간과 굉장히 이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챗봇 같지만 마치 챗봇은 아닌, 즉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정형화된 대답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나온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모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AI를 특히 MS 오피스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려는 부분이 AI를 탑재를 해서 그 AI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워드나 뭐 PPT나 이런 거에서 템플릿을 만들 때 기본 템플릿을 AI가 직접 짜주고 만들어주는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으로 향후에 나올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파워 플랫폼 중에 하나인 파워 오토메이트도 분명히 파워 오토메이트 코파일럿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챗GPT처럼 질문을 이런 어떤 부분에 했을 때 그 질문에 의해서 답변이 코파일럿이 답변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흐름도를 쫘르르륵 생성해주는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게 않은 부분에 도래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이 과정들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또 지금의 챗GPT처럼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그냥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100% 만족하는 코드는 나오지 않을 거고 흐름도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런 파워 오토메이트와 같은 툴, IPA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뭐 활용도, 업무 효율성이나 업무 자동화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또 딴소리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께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이 IT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 흐름 그리고 앞으로 기술에 대한 어떻게 예상되는 부분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강의로 돌아와서 엑셀 시작은 빈문서로 한다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통합문서가 그대로 열람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엑셀 시작에 및 다음 문서 열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요.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C에 오토코드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 사용자를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값이라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뭐가 제가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게 잘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인스턴스 표시를 했는데 읽기 전용으로 열기하면 읽기 전용으로 됩니다. 근데 밑으로 이제 고급을 눌러보면 읽기 보호 암호, 쓰기 보호 암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암호를 입력해 놓은 즉 엑셀의 통합문서에 암호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암호를 풀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는 암호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고급에서 쓸 필요 없이 인스턴스 표시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흐름을 실행하는 부분이죠. 실행을 누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엑셀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엑셀의 값을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 엑셀의 값을 읽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는 엑셀 워크시트에서 읽기인데 너무 이걸 다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엑셀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왜 바뀌었나요? 강사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엑셀 하면 엑셀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읽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키보드에서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어디든 누르면 됩니다. 저는 우측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누르면 워크시트에서 읽기, 즉 이제 이게 컨텍스트, 메시지가 이제 이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엑셀 워크시트에서 읽기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밑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엑셀 인스턴스는 보세요. 위에서 엑셀 시작을 할 때 기존의 엑셀 프로세서를 실행한 엑셀을 실행하고 이 문서를 연 다음에 엑셀 인스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 인스턴스에 저장했는데 그 인스턴스는 바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자,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지난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변수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중간에 퍼센트 표시를 해주는 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되고요.
이 변수라는 게 위에서 엑셀을 시작한 그 인스턴스를 변수로 이렇게 %%로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 검색 있고 셀 범위의 값이 있고 선택한 셀의 값이 있고 워크시트에 사용 가능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워크시트의 모든 사용 가능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워크시트에 사용 가능한 모든 값을 가져올 건데요. 자, 여기서 시작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하고 와, 강사님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네요 해서 실행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이제 지금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는데, 여기 지금 흐름 변수가 나온다 했잖아요. 워크시트의 모든 셀값을 읽고 엑셀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했죠. 엑셀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열람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딱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첫 행이 지금 엑셀의 헤더 값 자체가 지금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이 헤더 값까지 들어갔잖아요.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헤더 값도 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더 값을 위로 올려야 될까요? 헤더 값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될까요? 바로 더블 클릭을 하시고 밑에 고급을 들어가면 범위의 첫 번째 행을 열 이름으로 사용 여기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을 토글 값을 그냥 이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즉, 이 토글 값을 눌러주면 범위의 첫 번째 행을 열 이름으로 사용, 즉 이게 헤더 값으로 첫 번째 행을 지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저장을 눌러주면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아까랑은 좀 다르죠. 6개 행이 아니라 5개 행의 사열이 됐죠. 클릭을 해보면 자, 이거는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 없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보세요. 첫 번째 행이 헤더 값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값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값을 하나 추출을 해줄 건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는 엑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파워 오토메이트도 프로그래밍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프로그램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부터 들어갈까요? 0부터 들어갑니다. 0부터 들어가요. 0부터. 이것도 1. 0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강감천을 지금 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행은 두 번째 행이고 이제 어디예요? 열은 첫 번째 열이죠. 즉 2,1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행렬로 했을 때 2,1 기준으로 이제 2차 행이죠. 이제 2,1의 기준으로 강감찬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고요. 이 과정은 우리는 메시지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메시지 표시를 해서 저는 이 메시지를 그냥 정보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표시를 누르면요.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메시지 상자 제목이 있죠. 여기에 저는 엑셀 요소 출력이라고 하고요. 표시할 메시지는 엑셀 데이터였잖아요. 보세요. 엑셀 데이터였죠. 엑셀 데이터 자체를 변수를 가져옵니다.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서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는 행과 열을 대괄호로 처리를 줍니다. 그래서 2,열로 해줍니다. 즉, 제가 다시 잘못 눌렀네요. 엑셀 요소 출력 해서 다시 한번 엑셀 데이터에서 여기서 2,1로 했습니다. 즉, 여기는 행, 여기는 열로 해가지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필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열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강감천이 제대로 출력이 됐죠. 자, 강감천이 아니라 그럼 다른 걸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메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메일. 그랬을 때 을지문덕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문덕 gmail.com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부터 했을 때 0, 1, 2, 3이고요. 그리고 0, 1, 2, 3이죠. 그럼 3,3을 했을 때 을지문덕에 대한 이메일 주소가 나올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3 해서 행열 해가지고 3,3 하고 시작을 하면 네, 봤을 때 문덕 골뱅이 gmail.com이 나오는 거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요소를 가져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사실 여기까지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부분 요소로서 어떻게든 좀 쉽게 설명을 하고자 조금 영상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엑셀을 하나하나 바로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영상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